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기업 총수들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추진합니다. 국무부가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거나 조롱한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기록이 있는 미국 내 외국 유학생 130만 명을 정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지아주 세버너 지역이 최근 이민 단속국 아이스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안에 뭔가 나올 것 같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빠른 속도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테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대 쟁점인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조달 방식과 현금이냐 보증이냐 투자 방법을 놓고 한미 사이에 접점을 찾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향후 10일 내로 무언가를 예상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연방준비제도의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만약 자신이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단계니까 저는 베센트 장관 만나고 어떤 다양한 방법,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오늘 밤 워싱턴 DC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막바지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네, 삼성과 SK, 현대차, LG 이렇게 4대 기업 총수들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에 따른 겁니다. 4명의 총수와 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만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수도 있어서 골프 라운딩 같은 비공식 접촉을 통한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국무부가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거나 조롱한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SNS를 통해 미국인의 죽음을 축하한 외국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의 국적은 아르헨티나,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독일 등입니다. 커크는 지난달 유타주 대학에서 총격으로 숨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에게 자유의 메달을 추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기록이 있는 미국 내 외국 유학생
130만 명을 정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각 연방기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이력이 있는 유학생들을 선별해 비자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범죄 혐의의 경중에 따라 유학생 비자를 박탈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은 유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네, 올가을 미국 내 외국 유학생 등록자가 지난해보다 20% 급감했습니다. 국제교역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인도 출신 유학생은 44%, 중국 12%, 한국 유학생은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비자 정책과 까다로운 심사 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유학생 감소로 대학과 지역 경제에는 약 70억 달러 손실과 6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지아주 서베나 지역이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현대차 공장 인근 한식당과 아시안식품점 매출이 급감하고 숙박시설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업주들은 단속 이후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떠났다며 생계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달 초 공개 채용 행사를 열어 지역 내 고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최근 강화된 연방 이민 단속에 대응해 지역 비상사태를 전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민 단속으로 인해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주도한 린지 호바스 슈퍼바이저는 단속 여파로 주민들이 외출과 출근을 피하고 상점들이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관련 계약과 인력 채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퇴거 유예나 임차인 보호 조치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가을철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미 전역에서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코로나19로 약 54만 명, 독감으로 약 100만 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이 입원과 사망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백신은 여전히 중증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대형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페어팩스 카운티 로튼 지역의 고철 처리 업체에서 일어났습니다. 플라스틱과 고무 등 가연성 폐자재가 함께 타면서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유해 물질이 섞인 독성 연기가 확산되면서 인근 지역에는 한때 실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약 12m 높이의 크레인에 갇혔던 근로자 1명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을 포함해 6명이 추가로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과 넓은 화재 면적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샌안토니오 지역의 호텔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발견했고 용의자는 다시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외치며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경찰관 2명이 팔에 총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편의점에서는 직원이 무장한 손님에 맞서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인디언 리버 카운티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 사람들을 총으로 위협하자 직원은 가방에서 자신의 총을 꺼내 맞서 싸웠습니다. 몸싸움은 주차장까지 이어졌고 직원은 결국 남성을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매장의 단골이었으며 최근 정신건강치료센터에서 퇴원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8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닭 사료를 싣고 가던 대형 트럭이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벤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고 안에 타고 있던 성인 3명과 어린이 5명 등 일가족 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를 체포해 과실치사 8건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인디애나주 강가에서 4,000년 된 인류의 두개골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지역 검시국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기원전 2300년경의 두개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개골은 지난 6월 한 주민이 발견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성인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개골은 주 당국의 지침에 따라 문화적, 법적 처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캄보디아 납치 사건 속보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현지 경찰서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S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범죄 단지에서 잔혹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찰청 유치장에 구금된 20대와 30대 한국인 남성. 이들은 범죄단지 내 전문 고문실에서 쇠파이프와 채찍, 전기 몽둥이가 동원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SBS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버튼 누르면 지지직 소리 나는 지짐이에요. 그걸로 때리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배터리가 다 달면은 다른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또 지지고. 감금시설에 끌려온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한국인은 자신들뿐이었는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북이었어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때려도 되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때리고. 삼엄한 경비 속에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CCTV 화면을 한 70대 이 정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을 못 치는. 관리자는 다 중국인이고 다 중국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이제 캄보디아 경비들 그리고 네팔 용병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부터 이곳 13층에서 한 달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맨날 맞고 고문당할 거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수갑을 양팔에 차고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자신들을 불쌍히 여긴 경비와 친분을 쌓은 게 탈출의 계기가 됐습니다. 고문당하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좀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생일인데. 그래서 폰을 몰래 빌려서 한식당에 제가 연락을 해서.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이 출동하면서 100여일 만에 지옥 같은 감금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노크를 똑똑하더라고요. 통역하는 애가 오케이 하면서 문 열었더니 경찰이 쫙 있는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 세이브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범죄 단지에서 탈출해도 한동안 캄보디아 경찰과 이민청 수용시설에 구금돼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현지 경찰의 부패와 범죄 조직 위협에 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사업가인 40대 남성 A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하던 때 캄보디아에서 자금 이체를 도와주면 이체금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브로커 제안을 따른 겁니다. 무역대금 같은 거를 이체만 좀 해주면 하루 이틀만 가서 이체를 해주고 불법적인 거면 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A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범죄단지 웬치로 끌려가 감금됐습니다. 한국인 줄 아냐, 뭐 팔다리 얘기부터 하고 팔다리 자르는 동영상, 뭐 그런 동영상도 보여줘요. 섣부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지인이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한 덕에 사흘 만에 범죄단지를 빠져나왔지만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납치했던 범죄단지 조직원과 함께 경찰서 수용시설에 구금됐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한 사람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랑 일주일 동안 같이 잠을 잤어요. 조직의 협박은 경찰서 안에서도 계속됐고 언제든지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서 안에 있어도 중국인들이 경찰서에 돈을 줘서 뺄 수가 있대요. 수용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천막을 깔아놓고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 3칸 정도를 써야 되고 물도 빗물 받아놓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이송된 이민청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밥과 물에 씻은 배추만 하루 한 끼 제공되는 탓에 배달 음식을 시키려 해도 직원에게 음식값 10%를 상납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돈을 내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기로 얘기를 해요. 핸드폰 쓸 거냐? 너는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냐? 우리 대사관은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고. 2달 넘게 지낸 구금 생활도 범죄단지 감금 못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는 천형물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SBS 박재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현지와 한국 경찰이 각각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현지 사기 조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오전 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은 현지에서 유족과 외교당국의 참관 아래 부검을 마쳤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폭행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베트남 경찰은 여성이 약물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보를 받고 현지 공안 당국에 여성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던 외교 당국은 캄보디아에서 대포 통장 수거책을 하다 탈출한 한국인으로부터 숨진 여성이 현지 호텔에 장기간 감금됐다는 진술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수사와 별개로 한국 경찰도 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 4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캄보디아에서 지내던 여성이 범죄 조직의 지시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베트남으로부터 부검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사망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접경지의 범죄 단지들은 최근 경찰의 감시가 삼엄해지자 근거지를 주변국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얀마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범죄 조직 2곳을 소탕했다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중국인 범죄 조직이 집중 포화를 받자 부랴부랴 당국의 조치를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광둥성 출신 17살 황군은 큰돈 벌러 가자는 여자친구에 이끌려간 태국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자친구가 2천만 원에 황군을 미얀마 통신 사기 조직에 팔아넘긴 겁니다. 快长达5个月的毒打黄小黑屋，强制信任我小键盘诈骗，一天16个小时到20个小时。 지난 4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며 집을 떠난 뒤 연락 두절된 18살 청년은 미얀마 중국 범죄 조직에 납치됐습니다. 중국인 범죄 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얀마 북부 코캉을 근거지로 납치와 구금, 온라인 사기 범죄 등을 벌인 거대 범죄 조직 가문 2곳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59곳의 사기 단지를 차려놓고 약 1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조직 보호를 위해 군대 요직에 조직원을 심어놓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만여 명, 그중 8명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最早的2万涨到30几万，如果想回家，就得交几十万的赎金。 중국 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체포한 미얀마 중국 범죄 조직원이 5만 7천여 명이라면서 조사 장면까지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도 중국인 범죄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며 그동안 범죄 조직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불식하려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LA타임스가 한국이 미국의 최대 화장품 수출국으로 부상했다며 K-뷰티 열풍을 조명했습니다. LA타임스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 한화로는 14조 원을 돌파해 프랑스를 넘어섰다며 이는 K-팝과 SNS 인플루언서 문화가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빠른 제품 개발 주기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제조사인 코스맥스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제품을 생산하고 한 해 8천여 종의 제품을 개발할 정도라는 겁니다. 또 한국 화장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이 활발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지난해만 8,800개 브랜드가 폐업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 LA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LA 한인타운에도 신축 호텔 개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내년 월드컵과 2028 LA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LA시 전역에 신축 호텔 개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LA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킨스 호텔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가 한인과 주류 사회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인타운에는 호텔이 많지만 이제 새로운 게 없어가지고요. 이제 좀 있으면 있는 월드컵이랑 또 저희 LA 올림픽도 있고 해서요. 그런 거 전에 준비가 되기를 바래서 이제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킨스 호텔은 52개 객실을 갖춘 4층 규모의 부티크 호텔로 연회실과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킨스 호텔의 대표 배무안전 LA 한인 회장은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는 한인타운의 특성을 살려 외국인과 한인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오픈뱅크가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지원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광자 전 한미교육이사장이 조지 메이슨 대학 한국학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용호 씨와 자신의 이름을 딴 영앤 써니리 한국학 장학금 2만 5천 달러를 기부해 내년 봄학기부터 한국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에게 1,00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워싱턴 지역 최초 동양계 공립학교 교장으로 일했으며 한미교육재단 3대 이사장으로 헌신해왔습니다. 탈주 혐의로 수배 중인 40대 한인 남성이 마약 소지와 위조, 가짜 신분증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터머터 경찰국은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쯤 순찰 중 이스라엘 로드 인근 선크레스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돼 있던 수상한 차량을 발견해 신분 조회를 했고
탈주 혐의로 수배 중인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체포 당시 혐의를 피하려고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내일 순회 영사가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은 오전 11시부터 JJ 이벤트홀에서 열리며 오전 9시부터 한인회에서 배부하는 변호표를 선착순으로 받아야 하고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등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4대 기업 총수들까지 다 함께 미국에 옵니다. 정부의 노력에 민간 기업들의 노력이 더해져 좋은 협상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